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책은 아서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시리즈 중 주홍색 연구입니다. 번역에 따라서는 진홍색 연구라고도 되어 있네요. 이 작품은 화자인 왓슨과 셜록의 첫 만남으로 시작되는데요. 저도 여러분들과 처음 만난다는 의미로 선택해봤습니다. 1장은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한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돌아온 왓슨의 독백으로 시작되는데요. 이 부상으로 인해서 영국으로 요양휴가를 오게 되면서 런던에서 지낼 곳을 찾으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런던에 도착한 나는 일단 스트랜드가에 있는 호텔에서 묵었다.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생활하면서 앞날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돈을 마음껏 써댔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돈은 얼마 남지 않았고 그제서야 런던을 떠나 시골에서 생활하거나 그동안의 생활 태도를 완전히 바꿀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생활 태도를 바꾸는 방법을 선택했고 당장 호텔에서 나와 좀 더 저렴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렇게 결심한 바로 그날 크리테리언 술집에서 누군가가 내 어깨를 두드려서 뒤돌아보니 스탠퍼드가 서 있었다. 내가 세인트 바솔로뮤 병원에서 근무했을 때 외과 수술 조수로 일했던 청년이었다. 외롭고 드넓기만 한 런던에서 반가운 얼굴을 만난 것이다. 외톨이였던 나는 무척 기뻤다. 스탠퍼드와 특별히 친하게 지낸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에는 그를 만났다는 사실이 그저 기쁘기만 했고 그도 나를 만나서 무척 반가워하는 듯했다. 나는 기쁜 나머지 홀본 식당에서 점심을 먹자며 이륜마차를 잡아타고 식당으로 향했다. 왓슨 씨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거기에 얼굴은 새까맣게 탔고요. 덜컹거리는 마차가 인파로 북적이는 런던 거리를 지나는 동안 스탠퍼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다. 나는 아프간 전쟁에서 겪었던 일을 간략하게 이야기했는데 이 마차가 식당에 도착할 때까지도 이야기를 다 마치지 못할 정도였다. 저런, 큰일을 겪으셨군요. 그럼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불행한 내 이야기를 듣고 그는 진심으로 안 됐다는 듯이 물었다. 하숙집을 찾고 있다네. 적당한 가격에 썩 괜찮은 방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지. 네? 거참, 오늘 똑같은 말을 2번씩이나 들었네요. 그래? 나 말고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또 있단 말인가? 병원 화학실험실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 좋은 방을 찾기는 했는데 방세가 너무 비싸다며 반씩 세를 내고 같이 살 사람이 없을까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그거 잘 됐네. 그 사람이 정말 세를 나누고 내고 같이 살 사람을 구한다면 바로 내가 적임자야. 나도 혼자 살기보다는 함께 살 사람이 있는 게 좋거든.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말했다. 스탠퍼드는 와인잔 너머로 나를 바라보더니 뭔가 묘한 눈빛을 보이며 말했다. 박사님께서 아직 셜록 홈즈라는 사람을 모르셔서 그렇죠. 오랫동안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 사람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다는 건가?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단지 생각하는 게 좀 특이해서요. 무슨 과학인가 하는 걸 열심히 연구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성품은 꽤 괜찮은 사람이긴 했습니다. 그럼 의학생인가? 아니요. 저도 그 사람이 무슨 연구를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해부학에 정통하고 인류급 화학자지만 제가 알기로는 의학을 체계적으로 배우진 않았어요. 연구하는 것도 종잡을 수가 없고 좀 이상한 것들 뿐이에요. 그렇지만 교수님들을 까무러치게 할 정도로 기묘한 지식을 잔뜩 갖고 있죠. 그 사람이 뭘 연구하는지는 물어봤어? 아니요. 물어봐도 쉽게 대답해 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분이 좋아지면 이야기도 곧잘 하지만 말이죠. 한번 만나보고 싶군. 이왕 같이 살 거라면 학구적이고 조용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아직 소음이나 자극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건강이 좋아지지 않았거든. 그런 거라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신물이 날 정도로 맛봤으니까. 그럼 언제 그 친구랑 만날 수 있겠나? 분명히 실험실에 있을 겁니다. 몇 주씩 실험실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을 때도 있고 반면에 어떤 때는 아침부터 밤까지
거기에 틀어박혀 있기도 한 사람이거든요. 선생님만 괜찮으시다면 식사를 마치고 함께 가봐도 됩니다. 나야 좋지. 그 다음부터는 다른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가 홀본 식당에서 나와서 마차를 타고 세인트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스탠퍼드는 내가 살기로 한 사람에 대해서 더욱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그 친구와 잘 지내지 못한다고 해서 절 원망하지는 마세요. 실험실에서 가끔 얼굴을 마주칠 뿐이지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같이 살아보겠다고 먼저 말을 꺼낸 건 박사님이시니 나중에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스탠퍼드를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다. 사이가 틀어지면 그땐 따로 살면 그만이지. 자네가 자꾸 이 일에서 손을 떼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사람 성격이 이상한 거 아닌가? 확실하게 말해보게. 그러자 스탠퍼드가 웃으며 말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걸 설명하려니 어렵네요. 제가 보기엔 홈즈라는 사람은 학구열이 굉장히 과한 면이 있거든요. 냉연탄이라고 말해도 되겠죠. 최근 발견된 식물성 알칼로이드를 친구에게 슬쩍 먹여볼지도 모를 사람이에요.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확실한 효과를 확인하려는 연구심 때문에 말이죠. 그 사람 성품대로라면 자기도 기꺼이 그걸 먹어볼 겁니다. 빈틈없고 정확한 지식을 위한 열정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거야 바람직한 일 아닌가? 그래도 너무 지나칠 때가 있어요. 해부실에 있는 시체를 막대기로 치며 돌아다닌다면 좀 오싹하지 않습니까? 시체를 막대기로 친다고? 그렇다니까요. 시체에 상처가 얼마나 생기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도 의학생이 아니란 말이지? 네. 그가 뭘 연구하는지는 신만이 아시겠죠. 이제 다 왔으니 어떤 사람인지는 선생님이 직접 확인해보세요.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며 골목을 빠져나와 큰 병원의 병동으로 이어진 작은 뒷문으로 들어섰다. 나는 병원에 익숙했으므로 싸늘한 돌계단을 올라갈 때 안내 같은 것은 전혀 필요 없었다. 우리는 하얀 회반죽을 바른 벽과 흑갈색 문이 늘어져 있는 긴 복도를 걸어갔다. 복도 끝부분에 낮은 아치 천장이 있는 통로가 있었는데 그 길은 화학 실험실로 이어져 있었다. 천장이 높은 실험실에는 셀 수도 없이 많은 병들이 나란히 늘어서 있거나 사방팔방에 흩어져 있었다. 여기저기에 낮고 꽤 넓은 실험대가 있었으며 그 위에 증류기, 시험관, 파란 불꽃을 피워 올리고 있는 분젠 램프 등이 있었다. 실험실에는 한쪽 실험대에 엎드려 실험에 열중하고 있는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는 우리의 발소리를 듣고 휙 돌아보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환호성을 질렀다. 발견했어! 발견했다고! 그는 스태퍼드 쪽을 보며 외치더니 손에 시험관을 쥐고 우리 쪽으로 달려왔다. 시약을 만들었다네. 혈액 속 헤모글로빈에만 반응하는 시약일세. 설령 홈즈가 금광을 발견했더라도 그렇게 기뻐하는 표정을 짓지는 못했을 것이다. 왓슨 박사님, 이분이 셜록 홈즈십니다. 스탠퍼드가 우리를 서로 소개해 주었다. 안녕하십니까, 왓슨 씨. 홈즈는 생각보다 강한 힘으로 내 손을 잡으며 친절하게 말했다. 아프가니스탄에 갔다 오셨나 봅니다. 그걸 어떻게 아시죠? 내가 깜짝 놀라서 물어보자 그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별거 아닙니다. 그보다 이젠 헤모글로빈이 문제죠. 제가 발견한 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겠죠? 틀림없이 흥미로운 발견이죠. 화학적으로는 말이에요. 하지만 실용적인 면에서는 아니죠. 그 몇 년 동안 법의학계에서 이것보다 더 실용적인 발견은 없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확실한 혈흔 테스트를 할 수 있을 텐데 모르시겠습니까? 자, 이리 한번 와보세요. 홈즈는 열의에 차서 내 프로코트 소매를 잡더니 조금 전 자기가 연구하던 그 실험대로 끌고 갔다. 신선한 피가 좀 필요한데? 그는 긴 바늘로 자기 손가락을 찌르더니 배어나온 피 한 방울을 피펫으로 빨아들였다. 잘 보세요. 이 적은 피를 물 1리터와 섞겠습니다. 혼합된 액체지만
순수한 물처럼 보이죠. 여기에서 피가 차지하는 비율은 100만 분의 1보다 낮을 테지만 분명히 확실한 반응이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며 홈즈는 용기 안에 있는 물에 하얀 결정체를 두어 개 넣은 후 곧 투명한 액체를 몇 방울 떨어뜨렸다. 물은 곧바로 거무스름한 젓갈색으로 변했고 유리병 바닥에 갈색 침전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됐다! 됐어! 손뼉을 치며 소리치는 그의 얼굴은 마치 새 장난감을 받은 소년처럼 기뻐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이었다. 어떻습니까? 아주 민감한 테스트 같군요. 나도 내 생각을 말했다. 굉장해. 대단한 일이고 말고. 여태껏 써온 유창목 수액 테스트는 복잡하기만 했지 정확하지도 못했어요. 현미경으로 혈구를 검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현미경 검사는 혈액이 묻은 지 두어 시간만 지나면 소용없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오래된 피를 쓰건 신선한 피를 쓰건 똑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이 검출법을 진작 발견했더라면 지금도 활개치며 돌아다니는 범죄자 중 수백 명은 벌써 죗값을 치렀을 겁니다. 그렇군요. 나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지금까지 형사 사건이 해결되려면 계속 한 가지 문제에 달려 있었어요.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이 지나서 용의자가 나타났다고 칩시다. 이 속옷이나 옷을 조사해 봤더니 거기에 갈색 얼룩이 있지 뭡니까? 그렇다면 그건 혈흔일까요? 진흙일까요? 녹일까요? 과즙? 아니면 또 다른 것일 수도 있겠죠? 이 문제로 수많은 전문가들이 골머리 깨나 썩었습니다. 어째서일까요? 그동안 믿을 만한 검출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셜록 홈즈 검출법을 쓰면 되니 더 이상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야기하는 홈즈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 그는 마치 많은 사람들의 박수에 화답하듯이 가슴에 손을 얹고 정중히 인사를 해보였다. 축하드려요. 나는 홈즈가 그토록 기뻐하는 모습에 놀라며 축하한다는 말을 건넸다. 작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폰 비숍 사건이 일어났죠. 그때 이 혈액 검출법이 있었더라면 그는 분명히 교수형에 처했을 겁니다. 거기에 브래드포드의 메이슨, 악명 높은 뮬러, 프랑스 몽펠리에의 푸베르트, 미국 뉴올리언스의 샘슨도 있군요. 제가 발견한 검출법이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었던 사건이라면 몇 가지든 들 수 있습니다. 스탠퍼드가 웃으며 말했다. 마치 걸어다니는 범죄 사전 같군요. 이 범죄 전문 신문을 발행해도 되겠어요. 이 과거의 범죄 기사라는 이름을 붙여서요. 꽤 흥미로운 신문이 만들어질지도 모르겠군. 손가락의 상처에 조그만 반창고를 붙이며 홈즈가 말했다. 그리고 나를 향해 몸을 돌리더니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말을 이었다. 언제나 독국물을 만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거든요. 그는 말하면서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에는 반창고가 몇 개나 붙어 있었고 피부는 강한 산 때문에 색깔이 변해 있었다.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스탠퍼드는 다리가 3개인 높은 의자에 앉으며 발을 이용해 똑같은 형태의 의자를 내 쪽으로 밀면서 말했다. 여기 있는 박사님께서 하숙집을 찾고 있거든요. 홈즈 씨도 함께 방을 빌릴 만한 사람이 없을지 알아봐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두 분을 소개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셜록 홈즈는 나와 방을 함께 나누어 쓰는 것이 마음에 든 모양이었다. 사실 베이커가에 제가 봐둔 방이 있는데 우리에게 딱 맞을 겁니다. 이 독한 담배 냄새가 나도 괜찮으시겠죠, 선생님? 저도 해군 담배를 피우는걸요. 그거 잘 됐군요. 전 화학약품을 가지고 있고 때때로 실험을 하기도 하죠. 선생님께서는 그것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상관없어요. 어디 그것 말고 내 단점이 또 뭐더라? 전 가끔 우울해져서 며칠 동안 한마디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제가 화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혼자 내버려 두시면 그냥 원래대로 되돌아올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제게 뭔가 일러두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함께 생활하기 전에
서로의 결점을 알아두는 편이 나을 테니까요. 이 반대 신문을 받고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전 새끼 불독을 한 마리 키우고 있어요.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시끄러운 건 질색이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좀 제멋대로예요. 그리고 굉장히 게으른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몸이 건강할 때라면 나쁜 버릇이 더 있겠지만 지금은 그 정도예요. 바이올린을 켜는 것도 시끄러운 소리에 들어갈까요? 홈즈가 걱정스럽다는 듯이 물었다. 연주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연주가 멋지면 훌륭하다고 느끼겠지만 서툴다면... 홈즈는 잘됐다는 듯이 웃었다. 아, 그럼 됐습니다. 이걸로 이야기는 끝났고 이제 방이 마음에 드는지 그 문제만 남았군요. 방은 언제 보러 갈까요? 내일 12시에 여기로 와주세요. 둘이 가서 보고 결정합시다. 알겠어요. 그럼 내일 정오에 뵙죠. 나는 홈즈와 악수했다. 그는 약품에 둘러싸여 다시 실험을 시작했고 우리는 호텔을 향해서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말이야, 홈즈는 내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돌아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갑자기 멈춰서서 스탠퍼드를 돌아보며 묻자 그는 알 수 없는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바로 그게 그 친구를 괴짜라고 부르는 이유죠. 어떻게 그렇게 많은 걸 알고 있는지 모두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래? 아무도 모른단 말이지? 재밌네. 그 친구를 소개해줘서 고마워. 포프라는 시인도 인간의 참된 연구 대상은 인간이다 하고 말하지 않았나? 나는 기분이 좋아져서 손을 비벼댔다. 이제 그를 연구해볼 생각이시군요. 하지만 곧 홈즈 씨라는 사람이 얼마나 종잡을 수 없는 인물인지 잘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선생님이 그 친구에 대해서 알아내는 것보다 그 친구가 선생님에 대해 알아내는 것이 훨씬 더 많을 테니까요.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잘 가게. 나는 새 친구에게 상당한 흥미를 느끼면서 호텔을 향해 어슬렁어슬렁 걸어갔다.